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넥센 타이어입니다. 한때 정말 큰 위기에 빠졌었는데 이게 어떻게 기회로 바뀌었는지 혹은 앞으로 바뀔 수 있을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넥센 타이어한테는 정말이지 최악의 한 해였죠. 보세요. 영업 손실이 무려 543억 원.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딱 1년 뒤에 주가가 거의 2배, 정확히는 97%나 뛰어오릅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가 그렇게 극적으로 바뀐 건지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반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그 위기의 시작점이었던 2022년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은 정말 뭐 하나 좋은 게 없었어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물류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타이어 만드는데 꼭 필요한 원자재 가격까지 막 오르니까요. 이건 뭐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창사 이래 거의 처음으로 적자를 냈고 빚도 점점 늘어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한가운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시작됩니다. 깊은 적자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완벽한 V자 회복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2022년에 543억 원 적자였던 회사가 1년 만에 1870억 원 흑자로 돌아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일단 미친 듯이 오르던 물류비랑 원자재 가격이 좀 진정됐고요. 그 틈을 타서 타이어 가격을 올린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겁니다. 자,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넥센 타이어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 딱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바로 전기차와 큰 바퀴입니다. 요즘 전기차 많이 보이시죠? 이게 일반 차보다 훨씬 무거워서 타이어가 빨리 닳아요. 교체 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 차들 보면 바퀴, 그러니까 휠이 점점 커지잖아요. 이런 큰 타이어일수록 비싸고 마진도 많이 남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넥센한테는 정말 꿀 같은 기회인 셈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포르쉐, 벤츠, BMW, 이름만 들어도 아는 프리미엄 브랜드들이죠? 이 회사들의 전기차에 넥센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저 가성비, 넥센이 아니라는 거죠. 기술력으로 완전히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장 엔진은 바로 체코 공장입니다. 유럽 시장에 한복판에 공장을 딱 지어놓으니까 엄청나게 까다로운 유럽 완성차 업체들한테 빠르고 저렴하게 타이어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와, 넥센 타이어 이제 꽃길만 걷겠네 싶으시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화려한 턴어라운드 스토리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이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적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출액 자체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정작 손에 쥐는 이익, 즉 수익성이 경쟁사들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넥센 타이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넥센 타이어의 영업이익률이 6%죠? 그런데 경쟁사인 한국타이어는 18.7%입니다. 거의 3배 차이가 나요. 똑같이 1,000원어치를 팔아도 넥센은 60원 남기는데 한국타이어는 187원을 남긴다는 소리입니다. 이러니까 시장에서 주가가 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빚도 많습니다. 부채 비율이 거의 150%에 달해요. 물론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체코 공장을 짓느라 생긴 빚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당장 매년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크다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죠. 번 돈을 이자 내는데 다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내부 문제고요. 외부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타이어의 주 원료인 고무 가격이 또 언제 뛸지 모르고 유럽에서는 점점 더 깐깐한 환경 규제를 내놓고 있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비용 상승 요인이라서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들입니다. 자, 그러니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봐야겠죠. 그래서 넥센 타이어, 지금 사야 할까요? 이게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싼 기 빚이 떡인 가치 함정일까요? 결국 이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 그러니까 불 케이스는 체코 공장의 성장성과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진출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보고 투자하자는 거고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베어 케이스는 아무리 미래가 좋아도 지금 당장 수익성이 너무 낮고 빚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죠. 정말 팽팽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런 전략을 제안합니다. 일단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관망하라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유럽 경기가 살아나는지 좀 지켜보자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7,3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목표는 1,300원으로 잡습니다. 물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6,500원이 깨지면 손절하는 안전장치도 걸어두고요. 결국 넥센 타이어의 숙제는 이겁니다. 단순히 가격만 싼 주식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주식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바로 그 체코 공장이 과연 넥센 타이어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